I just need a little bit more of your love. I can't help myself. 고맙습니다. 예. 박사님, 예. 박사님 재판장에 증언하러 그 몇 번 나가본 적이 있었나요, 과거에? 재판부에. 제가 이제 뭐 한 5분 10분 정도 증언은 몇 번을 아, 해봤는데 그래요? 아니 그거 이제 왜 그러냐면은 네. 그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문건 같은 거를 써가지고 네. 이렇게 바깥으로 막 돌리면은 네. 이제 검사들이 이거는 잘못된 글들이다. 뭐 잘못된 문서를 막 그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다 놓고 이제 고발을 합니다. 아, 고발당한 사람들 그 검사 쪽에서 제가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검사 쪽에서. 검사 쪽에 가서 어. 이것은 잘못된 거고 뭐 무슨 이유로 잘못된 거다 했는데 네. 변호사 쪽에서 나가본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주제가 제가 이제 문재인은 한미동맹을 파기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걸 이제 또 이제 재판부에서 그 검사가 이제 걸었는데 우리 박사님이 학자로서 뭐 꼭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니라 공정하게 봐서라도 과거에 우리 한미동맹의 그 온도하고 오늘날의 한미동맹 온도하고는 어떻습니까? 이게 한미 동맹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뭐 미국하고 지금 다 잘 지내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동맹이라는 것은 일단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마음. 겉모양으로 뭐 같이 친구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동맹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적이 같냐 적. 그래서 한미 동맹은 아, 적이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적과 미국이 생각하는 적이 같아서 동맹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죠. 친구라고 동맹 맺지 않습니다. 뭐 친구가 왜 같이 싸움할 일 없어요. 너 혼자 싸우라고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적이 같으면은 아, 그래서 1953년에 적은 미국이 봤을 땐 소련하고 중국하고 북한이 적이고 네, 우리도 소련하고 중국하고 북한이 적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동맹을 맺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가 북한과 중국을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힌. 문재인 정부가 북한하고 중국을 적으로 생각합니까? 참. 그런데 미국은 북한하고 중국이 적이란 말이지. 그렇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하. 겉으로 뭐 다 이렇게 뭐 멋있게 그거 해봤자 그건 헛거고 속으로 마음이. 그래서 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북한을 적으로 치지 않고 중국을 적으로 치지 않고 근데 미국은 북한이 아직도 골치 아픈 적이고 중국도 적이다. 그럼 동맹이 깨진 거죠. 그런데 이제 정부 초기에 문재인이가 설마 그래도 자기는 직접 말 안 하고 특보를 시켜가지고 문정인 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그렇죠. 문정인. 그렇죠. 문정인 이름 가운데 한 개만 다른데 연세대학교 교수였나요 그 사람이? 그렇죠. 네. 연대 교수. 문정인을 시켜서 집권 초기에 그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였죠 그 사람이. 그렇죠. 네. 그렇죠. 미국에 가가지고 뭐라고 떠들었냐? 그 문재인 대통령 되자마자거든요. 가서 뭐냐? 이제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되고 미국 없이 우리가 스스로 살 준비도 해야 된다. 그렇죠. 떠들었잖아요. 예. 떠들고 돌아오니까 영종도 공항에서 기자들이 그 한 말이 뭔 말이야 뭐 말이냐고 막 책임을 물으니까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학문적으로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빠져나갔다고. 그 후에 또 다시 또 딴소리하고 계속 치고 빠지고. 그럼 문재인이가 그걸 막아야죠. 다 잘라버려야죠. 바로 만약에 문재인이가 그 말에 동의를 안 한다면 특보에서 해임시키고 너 나가. 어디라고 감히 한미동맹에서 그런 말을 해. 이래야 되는데 문재인이가 지금까지도 계속 그 사람 자문을 받고 있다면 이거는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또 근래에 내가 깜빵에서 봤는데 신문에서요. 아니 미국에 있는 우리 대사 있잖아요. 한국에 파송한 미국의 준비 대사. 도라이 같은 자식이 말이야. 이 자식이 말이야. 70년 전에는 우리가 미국을 선택했으나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것 때문에 막 워싱턴 정가가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러니까 착각하는 사람들이 네. 미국이 우리를 소홀히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소홀히 한다 그랬는데 그 원인 제공이 한국 쪽에 다 있는 겁니다. 맞아요. 글쎄 다요. 그 미국은 한국 중요하다 그러고 매일 같이 지내자고 그러는데
속으로 그런 얘기를 쉬지 않고 해야 되니. 그러니까 보세요. 자,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그렇죠. 트럼프가 뭐 많이 내라 하기 전에 처음에 협상에서 미국이 처음에 그뭐 처음에 협상에서 2조 5천 매년 1조씩 내던 거를 네. 1조 5천억으로 올려달라. 그럼 1조 5천억만 그때 바로 냈으면 5년 동안은 그때 1조 5천억으로 정해졌으면은 네. 앞으로 5년 동안 1조 5천억 내면 됩니다. 그렇죠. 5년 후에 다시 하는데 그렇지요. 죽어도 못 주겠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네. 오케이 그러면 1조 내고 그 대신에 매년마다 협상을 하자로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그럼 미국이 이번에 나 화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이제는 미국이 얼마 달라고 5조 내놔 5조. 그런데 그러면 자 우리나라의 청와대에 있는 외교안보팀이나 문재인이가 그 계산을 못 하겠냐는 거야. 1조 5천억 줘버리면 5년 동안 또 편안한데 근데 왜 그때 안 주고 계속 하냐. 미군 스스로 나가라고. 그 이제 짜증나게 만든 것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미국이 모르고 있냐면 다 알지. 그런다고 미국이 나가겠어? 미국이 나가겠냐고. 이런 발광을 떨어놓고 아니 정강훈 목사가 한미동맹 파기한 놈이라고 했더니 나를 깜빵에 집어넣어? 봐요. 최고의 학자 외교 최고의 우리 박사님이 와가지고 내 말이 맞다고 증언하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거기 그 판사님이 물어보시기에 목사님이 그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당신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다라고 그러길래 우리 목사님이 원래 그걸 다 아시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다 맞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거꾸로. 그리고 제가 이제 그날 저는 뭐 그냥 그 열심히 제 역할을 하고 나왔는데 나온 다음에 그 변호사님들이 판사님들 이런 분들이 감동받은 것 같다고. 근데 저는 그 학생을 가리킨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 설득을 하려고 설득한다는 그런 의미로 했는데 그것이 그래도 조금 영향을 미쳤다고 그러니까 제가요, 너무나도 기쁩니다. 재판부에 글로서 편지로 내가 썼을 때는요 이렇게 썼어요. 전부 이충근 박사님이 한 말을 내가 한 거라고 다 떠밀어 버렸어요.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요. 그 바이든 체제에서는 한미 동맹이 어떻게 더 나아질 것 같습니까? 깨질 것 같습니까? 더 힘해질 것 같습니까? 바이든 체제로 이거 간다. 바이든 체제로 이제 간다는 것은 그냥 가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 가정을 100%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간다고 가정을 했는데 한미 동맹이 좋냐 나쁘냐의 관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미국은 한국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이 전략적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시아에서 미국한테 대드는 나라는 일본 아니면 중국입니다. 그렇죠. 일본이 세질 땐 일본이 대들고 중국이 세질 땐 중국이 대드는데 그거를 그대로 상쇄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만 잘 붙들고 있으면은 일본이 세져도 걱정 없고 중국이 세져도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그건 운명적이죠. 미국이 한반도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매일 뭐 맞짱 뜨자고 그러고 난 중국이 더 좋다고 그러고 일본이 더 좋다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거기서 자꾸 말썽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누구든지 간에 그리고 또 한국 동맹이 우리는 왜 미국이 중요하냐? 미국하고 잘 지내면 일본, 중국의 힘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왜 미국이라는 막강한 나라가 맞아요. 친구니까. 맞아요. 그 우리는 일본과 중국을 걱정 안 해도 되고 미국도 한국하고 잘 지내면 일본이 커져도 중국이 커져도 문제가 없고 그래서 서로 좋은 거거든요. 우리 예배 참여한 전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그때 법정에 나오셨을 때 우리 이 박사님한테 제가 평소에 늘 물었던 말인데 이제 재판부 들으라고 질문하기를 경제는 안보는 미국 붙잡고 살고 한국은 경제는 중국 잡고 살아야 된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제 박사님께 유도 질문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왜 내가 그 열받아서 그 질문했냐면 깜빵에서 텔레비를 보는데 젊은 그 토론자들이 나와가지고 텔레비 KBS에서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안보는 미국 잡고 살아야 되고 경제는 중국 잡고 살아야 된다고. 아니 세상에 텔레비에서 젊은 애들이 나와서 그렇게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열받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질문했거든요. 근데 박사님 그때 평소에도 저한테 가르쳐 주시기를 그것도 아니다 이거잖아요. 안보도 미국이고 경제도 결국 미국은 왜
미국의 첨단 기술이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왔는데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중간 제품 만들어서 중국으로 수출을 하니까 중국이 우리 걸 사가는 것은 사실 농산물 사가는 건 아니잖아요. 농산물은 걔들이 우리한테 팔고 우리한테 사가는 것은 거의 다 하이테크 산업인데 그게 전부 미국 거란 말이에요. 우리께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한테 팔아서 버는데 그걸 가지고 중국을 잡고 우리는 경제는 살아야 된다 그런다면 이번에 트럼프 열받아가지고 미국의 기술로 중간에서 만들어서 중국에서 파는 것들을 가만 안 둔다 그래 보니까 그렇죠. 당장 대한민국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설명 한번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예, 이거 이제 국제정책 기초를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그게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와 안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지금 이제 그거를 친중론자들이 이제 뭐 중국이 경제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저도 맨 처음에는 그거 말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하. 근데 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네. 이런 세미나를 제가 갔었는데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소장이 네. 우리 여기 교수들한테 이렇게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당신네들이 중국하고 무역하는 거가 100이라면은 중국에 100을 수출하면은 미국에다가는 40을 수출한다. 그 당시에 거의 통계적으로 맞았습니다. 미국에는 40을 팔고 중국에는 100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중요하다고 당신네들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당신네들 이것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내가 충격받았습니다. 중국에 파는 100 중에서 종점이 미국인 것이 70 내지 80이라는 것은 알고 있느냐. 우리가 중국에다 100을 팔았는데 그중에 70 내지 80이 미국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다 완제품을 만들어 팔면은 미국 가서 가격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라고 칩시다. 그렇지. 삼성이 다 만들어서 미국에 파는 게 아니라 부속품을 중국에 파는 거예요. 그럼 중국이 그걸 조립해서 미국에다 파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가 있는 삼성의 물건이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한 거예요. 그렇지. 미국으로 수출한 거가 그렇지, 아니라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14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안 사주면 중국이 우리 걸 사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텔레비에서 내가 깜방에서 보니까 젊은 애들이 내가 보니까 열받아가지고요 내 물컵을 텔레비 때리려고 내가 막 깜방 안에서도 내가 이제 혈기가 덜 죽어가지고 아니 저 이 새끼들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목사님이 제일 말씀하시는 게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그렇죠. 그거는 말이죠. 그거 대학교 썼으면 그건 F 맞는 겁니다. 평화는 목적이에요. 전쟁은 수단입니다. 수단이고. 근데 수단하고 목적을 어떻게 동차원에다 놓고 어떤 게 더 좋냐고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히네. 평화라는 목적을 위해서 전쟁이라는 수단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왜 하느냐에 평화를 위하여라는 항목이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쁜 전쟁이라도 이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건 원천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 쉽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북한이 덤볐어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 밑에서 안 살려면 전쟁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날 저 TV보다 열받은 게 그래서 내가 재판부한테 들으라고 자꾸 박사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뭐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국에 우리가 젓가락 한 개라도 팔면 젓가락을 팔아도 15억 개를 파니까 이걸 젊은 애들이 떠드는 거야.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젓가락을 사나요? 아니 사야 뭐 15억 개를 팔든지. 근데 그걸 방송에서 계속 떠들고 마치 중국에다 우리는 물건 안 파면 죽는 줄 알고 젓가락 한 개도 팔고 떠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그 데이터의 오류입니다. 데이터의 오류. 젓가락은 중국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파는 거지. 맞죠. 우리가 맞죠. 중국에 파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가지고 말을 자꾸 만드는데 어쨌든 박사님이 도와주셔서 아닙니다. 이번에 뭐 제접판을 도왔다기보다가 한 시대에 이 정치 국제학에 대한 이 모든 그 내용에 대해서 큰 하나의 이제 선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을 그래도 지금 제가 10월 12일 날 뵙고 또 처음 이렇게 직접 대면을 하는데 네.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I just need a little bit more of your love.